네, 경영학 원론 제10강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SCM, 2차 시에서 SCM과 그 다음에 생산 계획, 관리 이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생산 계획 그리고 자재 소요 계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벤토리, 이 SCM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주제 중에 하나가 인벤토리 관리거든요. 재고 관리 부분 보겠습니다. 재고는 머티리얼인데 요런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의 재고가 있습니다. 자, 인풋이 있겠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겠고, 아웃풋이 있겠죠. 그죠? 인풋, 아웃풋, 트랜스포메이션 있으면, 자, 원자재가 이제 인풋 단계, 제공품이 트랜스포메이션, 완제품이 아웃풋, 이렇게 되겠습니다. 완전히 완성된 제품과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되고 있는 중간 단계, 생산 중간 단계에 있는 work in progress라고 부르는 제공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한 components, 원자재들이 있겠죠. 자,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왜 재고가 필요한가라고 할 때, 고객이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걸 만들어서 보내기는 좀 늦죠. 그래서 이미 좀 만든 제품이 있어야지 빨리 배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아니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에어컨 여름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고 겨울에는 수요가 작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름에 그 많은 걸 사실은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창고에 쌓아놓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공간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만약에 제품을 만들어서 쌓아놓지 않았으면 다 돈이잖아, 그지?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거나 딴 데 투자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기회비용을 다 포기하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갖다 놔야 되는 거야. 그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격 변동, 그 다음에 수요 변화,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재고라는 것. 사실은 쌓아놓으면 점점 이렇게 낡아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침수가 된다든지, 뭐 비가 내려서 비가 샌다든지, 뭐 오래되면은 뭐 낡아서 없어진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재고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 고객 만족이 떨어진다. 그런 거지. 그래서 재고는 있어야 되는데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관리가 필요해. 재고는 적정선. 딱 이 정도 필요한 만큼만 가져 있어야 돼. 필요 이상 갖고 있으면 그냥 비용과 위험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그보다 낮으면 제때 배송할 수 없고 그다음에 뭐 어떤 시즈널리티 있는 것들에 대응을 못 하니까 그 필요하단 말이지. 그 적정선이 뭐냐? 이제 그게 재고 관리의 포인트입니다. 재고는 다 똑같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ABC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재고 품목의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관리하는 게 이제 ABC 방식입니다. 자, ABC 방식은 이런 느낌이에요. A가 약 한 5%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가 B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65%가 C예요. 근데 가치로 따지자면 이게 거의 한 60%, value로는 60%, 양, quantity로는 이런데 value는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한 30%, 요게 10%밖에 안 돼요. 가치는 되게 낮다라는 거지. 양은 많지만. 그래서 다 똑같은 노력을 통해서 재고를 관리하는 건 아니다. A를 먼저, 즉 양은 작지만 굉장히 밸류가 큰 것들 중심으로 먼저 관리하고 그 다음 B, 그 다음 C를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ABC 분석, ABC 관리, 재고 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높은 수준, 가치가 높은 건 높은 수준, 철저한 관리, 중간 수준의 재고들은 중간 관리, 그리고 저비용, 굉장히 싸고 양만 많은 것, 볼트, 너트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낮은 단계의 관리를 하는데 요거는 대량으로 관리합니다. 대량으로. 재고 개수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런 C 부품이지만 생산 라인에 딱 들어가면 만약에 없어요. 떨어졌어. 그럼 생산 라인 전체 서는 겁니다. 되게 싸고 많이 쓰이는
그런 부품이긴 하지만 필요하긴 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떨어지지 않도록 대량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나머지 비싼 것들은 재고가 너무 많으면 다 비용이라는 거지. 보유하는데 비용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 개수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건 분류해서 하는 게 ABC 관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고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비용이 있어요. 보유 비용과 발주 비용, 오더링 코스트와 캐링 코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유 비용이라는 것은 창고에 넣어놓는 비용이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창고에 넣어두면 그걸 만약에 돈으로 은행에 넣었으면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걸 감수하고 창고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 비용이 있어요. 스토리지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놔두면 리스크가 발생하지. 노후화되거나 돈 안 받거나 손실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우리는 보유 캐링 코스트라고 해요. 이거 우리가 재고를 갖고 있는데 비용이 든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발주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발주 비용, 오더링 코스트라는 건데 이건 아까 랏 사이즈 있었죠. 한 번 생산 딱 시작하는데 그럼 공장이 다 돌아가야 되잖아. 그럼 그게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제품을 A를 하다가 이제 B로 바꾸게 됐어. 바꿔 생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있던 그 시설을 쫙 다 내리고 또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맞는 걸로 다시 교체해야 되잖아. 그래서 생산해야 되는 거죠. 교체 비용이에요. 그죠?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 실제로 자동차 생산할 때 보시면 그 다이 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철판을 막 찍어내는 건데 본넷을 막 찍어내다가 이번에는 사이드를 막 찍어내다가 이번에는 지붕 부분을 막 찍어내다가 하거든요. 그거 할 때마다 그 다이라는 것 폼이 있죠. 그걸 빼서 다시 끼우고 빼서 끼우고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굉장히 소모가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생산을 못하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 걸 철거 비용, 설치 비용, 이게 바로 오더링 코스트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산할 때 얘기고 밖에다 주문하면 어때요? purchasing order. 주문하는데도 비용이 드는 거죠. 주문 처리, 그다음 문서 작업, 그다음에 공급하는데 협상, 그다음에 그게 또 리드 타임,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과 비용이 걸려요. 운송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걸 오더링 코스트라고 그래요. 둘 다 코스트가 재고 관련의 메인 주 비용은 이 발주 비용과 보유 비용. 이 두 개가 재고, 인벤토리 코스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인벤토리 관련 두 개를 다 합치면 뭐예요? 토탈 코스트가 되겠죠. 토탈 코스트가 어떻게 되냐면 변하네요. 보니까 어떻게? 425에서 250, 208, 200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상승. 205, 217, 232, 250까지. 비용이 쭉 떨어지다가 200에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죠.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보니까 오더링 퀀티티, 몇 개를 오더하냐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쭉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오더링 코스트는 점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캐링 코스트는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올라가고 내려. 자, 이게 50개일 때, 100개일 때, 150개일 때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쭉 줄어들다. 그래프로 볼게요. 그래프로. 캐링 코스트와 오더링 코스트의 관계입니다. 캐링 코스트. 자, 이걸 오더 퀀티티라고 할게요. 주문량이에요. 주문량을 50개를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50개 주문하면 주문할 때마다 50개씩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50개씩 한다. 그러면은 작게 주문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내 재고 창고에 몇 개씩 둔다는 거야? 50개 정도씩 밖에 안 둔다는 거야. 쓰면 다시 또 주문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작게 갖고 있으니까 보유 비용이 작을까 클까? 크죠. 보유 비용은 내가 주문을 한 번 할 때 많이 하면 할수록 보유하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보유 비용은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오더링 코스트는 작게 오더한다는 말은
50개 하고 또 금방 쓰니까 또 오더하고 또 오더하고 또 오더, 자주 오더한다는 얘기잖아. 400개 오더한다는 것은 한 번 오더하면 그 다음 오더할 때까지 시간이 아주 길다는 얘기예요. 400개를 가지고 쭉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덜 자주, 여기는 자주 오더한다. 오더링 코스가 올라가는 거지. 오더링 코스는 한 번 오더할 때마다 많이 할수록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작게 내가 오더를 많이 하면 많이 보유한다니까 보유 비용은 많이 할수록 좀 늘어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런 곡선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개가 언젠가 만나겠지. 기울기가 다르니까 이제 만나는 점이에요. 이건 뭐다? 보유 비용과 그 다음에 발주 비용 두 개가 같아지는 점에서 최저점이야. 여기서는 보니까 시행착오를 해보니까 200개를 오더했을 때 두 개가 같아지고 전체는 최소화됩니다. 토탈 코스가 200이 되는가. 재고 관련해서 딱 적정 수량을 갖고 있어서 재고 관련 비용이 가장 작게 관리하는 게 SCM에서 핵심이래. 비용 절감, 그지? 자원 낭비를 줄이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유 비용과 그 다음에 발주 비용이 같은 오더링 코스트와 캐링 코스트가 같은 점을 찾는 게 주요한 포인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연습 문제를 하나 해볼 텐데, 이걸 알려면 경제적 발주량, Economic Ordering Quantity라고 부르는 Economic Order Quantity, EOQ,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이 200개씩 우리가 지금 200개씩 오더하는 상황이에요. 상황을 보시면 자 200개를 오더했어요. 200개가 재고 창고에 있겠죠. Units in stock입니다. 200개 on hand.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요. 1주, 2주 지나면 이걸 쓰겠죠. 생산하겠죠. 그러면 재고가 이렇게 줄어들죠. 쭉 줄어들다가 200개를 일주일에 100개 쓰는 것 같아. 200개 2주 되면 다 싸요. 제로가 되니까 그럼 다시 주문을 해야 되겠지. 그럼 주문하면 다시 또 이걸 리프레니시 다시 채워집니다. 재고 창고에. 그래서 200개 되겠고 또 시간 지나면 이렇게 줄어들겠고 4주차 되면 또 재료가 되어서 또 오더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생산함에 따라서 재고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창고에 보관하는 거죠. 그죠? 자, 두 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average inventory라고 하는 개념을 하셔요. average inventory. 평균 재고라는 것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오더 퀀티티 이게 여기는 200개시잖아요. 그죠? 200개를 둘로 나눠. 그러면 이게 100이 되죠. 그죠? 이게 평균 재고라니까 왜 그럴까요? 200개를 둘로 나눠. 우리가 가장 많을 때는 200개, 가장 작을 때는 제로잖아. 그러면 평균은 몇 개예요? 중간이죠, 중간. 그렇지? 이 사각형의 반, 삼각형이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요만큼은 실제로 뭐예요? 2주에 200개를 쓰니까 1주에 100개. 100개가 평균이야, 평균. 2분의 1로 하면 2분의 1 하면 되잖아, 그지? 둘로 나누면 돼요. 오더링 퀀티티를 둘로 나누면 바로 에버리지 인벤토리가 됩니다. 평균 재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에 연간 number of orders 몇 번 오더 하느냐라는 것은 뭐로 결정이 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0개를 우리가 연간 쓴다. 1000개가 우리가 필요한 재고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개씩 오더해요? 여기 그림에는 200개씩 오더하잖아. 200개씩 오더해요. 그럼 뭡니까? 이거 5가 되죠. 그죠? 이건 5번이에요. 횟수. 연간 주문 횟수. number of orders. 그렇지? 이해가 되죠? 자, 요거는 개죠, 개. 평균 100개. 우리가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평균 개수가 몇 개야? 100개. 1년에 몇 번 오더하냐? 그러면 5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1000개가 필요한, 연간 1000개가 필요하면 이 톱니바퀴가 5개라는 얘기지. 한 번에 200개씩 해서 5번 오더한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Average inventory, 그 다음에 연간 주문 횟수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Average inventory, 자, 연간 주문, 연간 수요하고 그걸 A라고 할게요. Annual deman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문량 우리가
연간 수요 아까 얘기했던 1000을 어떻게 했어요? 200으로 나눴더니 뭐 5가 됐죠. 그죠? 5번. 그거 할 때 이 1000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문량이 200개씩 주문했던 이 quantity Q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Q라고 부르고요. 요 annual demand A를 해서 A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몇 개 컨셉을 아셔야 되는데 이 S, setup cost에서 S를 찾은 이 ordering cost입니다. 한 번 오더할 때마다 얼마씩 돈이 드느냐. 테어링 다운, 셋업 또는 주문 발주할 때 드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몇 달러 얘기하는 때 S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 창고에다가 재고를 넣어두면 뭐라고요?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interest, annual carrying cost를 이 percentage, interest rate, I를 찾아서 I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이 얼마짜리냐, 5달러짜리냐, 10달러짜리냐 그 재고의 가치가 있겠죠. 그 unit cost in dollars에서 C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염두에 둘게요. annual demand를 뭐라고 한다? A, ordering quantity를 Q, 그 다음에 setup cost를 S, 그다음에 carrying cost를 I, 그 다음에 각 제품의 가치를 C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더링 코스트와 캐링 코스트를 나타내는 식이 있어요.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주문 비용은 주문 횟수의 주문 비용을 곱한 내가 몇 번을 주문하느냐. 자, 몇 번을 주문하느냐. 자, annual demand.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annual demand가 1000이었죠. 그죠? 그리고 200개씩 주문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5회죠, 5회. 5회인데 한 번 주문할 때 만약에 100달러씩 든다. 100달러. 그러면 어떨까요? 500달러가 되겠죠. 자, annual demand A고요. quantity 2였어요. 그러면 요게 뭐야? 이게 number of orders. 연간 몇 개를 오더했냐. 아까 우리 봤던 거죠. 근데 이게 5번 오더하는 거잖아. 근데 한 번 오더하는데 100달러씩 든다라고 하면 이게 토탈 500달러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더링 코스트는 토탈 5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Q라는 게 뭐였죠? 이게 평균 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 갖고 있는 평균 재고잖아. 평균 재고 200개씩이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100개가 되겠죠. 그죠? 100개. 100개를 우리가 주로 보유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C가 개당 단가가 만약에 100달러짜리다. 100달러짜리 재고를 1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갖고 있다는 것은 이자 비용 내는 거잖아. 그죠? 이자 비용이 만약에 뭐 0.3이다. 0.03으로 해볼게요. 여기는 0.03. 그러면은 요거는 300달러가 되겠죠. 300달러. 자, 그러면 캐링 코스트는 300달러. 오더링 코스트는 500달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식이 이거야. 몇 번 오더하느냐, 몇 번 오더링 횟수에 오더할 때마다 얼마씩 드는지. 그다음에 평균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량에다가 그 재고의 가치, 이자 비용을 합치면 이게 캐링 코스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포인트는 뭐였어요? 요 오더링과 캐링이 만나는 점이잖아. 만나는 점에서 토탈 코스트가 제일 작아지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QA의 S였죠. 요것과 그 다음에 Q를 2로 나눈 것의 C와 I가 같아지면 돼. 그렇죠? 맞죠? 이해하시겠죠? 요거를 한번 다시 써보면은 AS 위로 올리고요. Q로 하고 그 다음에 QCI라고 하고 요걸 2로 분자분모를 낮출게요. 자, 그렇게 하면 요거를 좀 단순화시키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해보셔서 알죠? 그죠? 요걸 지우고 양변에 2와 Q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2AS는 Q제곱의 CI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써보면 Q제곱으로 정리를 해보면 CI의 2AS가 되고요. 자, 요거는 Q로 하면 루트의 CI의 2AS가 됩니다. 자, 나왔어요. 이게 Q. 이 Q를 찾는 게 뭐냐면 몇 개를 오더해야 토탈 코스트가 미니멈이 나오냐.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Q는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 Q라는 게 몇 개를 오더 발주하면 가장 재고 관련 비용이 미니멈이 되느냐. 그걸 찾기 위한 그 발주량. 그래서 그 경제적 발주량이라는 거예요. Q를 찾는 거예요. Q를 찾기 위한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공식을 이제 우리가 알아냈어요. 이게 경제적 발주량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자료만 있으면 몇 개 오더하면 재고 비용이 가장 미니멈 되는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1000 A 애니얼 디맨드가 1000개고요. 그다음에 한 번 오더할 때 20. 그다음에 재고의 가치가 C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죠? I가 20%다. 0.입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면 몇 개씩 오더해야 가장 재고 비용이 낮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주어졌다. 푸실 수 있겠어요? 공식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 포즈 하시고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세요. 자, 해보셨습니까? 자, 공식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경제적 발주량 Q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2AS divided by C죠, 그죠? 요거를 공식에 집어넣어볼게요, 그대로. 그러면은 2 곱하기 A 1000 곱하기 20 S C는 $5에다가 0.2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루트 4만이 나오겠고요. 루트 4만은 200. 이게 뭐다? 개, 그죠? 이게 EOQ다. Economic Order Quantity. 이렇게 하면 토탈 코스트가 가장 미니멈이 되는,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가 미니멈이 되는 발주량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잖아. 우리는 400개씩 해야 되나? 500개씩 오더하는 게 맞나? 가끔 하는 게 낫나? 아니면 뭐 100개나 50개씩 해서 자주 오더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딱 계산을 해보면, 요 몇 개씩 오더하는 게 인벤토리에는 베스트야. 라는 게 딱 계산이 나온단 말이지. 그지? 이해하시겠죠? 오더링 코스트와 캐링 코스트가 둘 다 낮아지는, 같아지는 점이 토탈 코스트가 미니멈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고비가 넘어갔네요. 자, 이게 여러분 아까 이제 보시면 밑에 이 부분이 없었죠. 이게 뭔가요? 이걸 safety stock, 안전 재고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더를 했어요. 오더를 했는데 다시 리프레니시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차가 오다가 고장이 났어. 안 왔어. 그럼 생산 라인 끊기겠죠? 안 되겠죠?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개를 보유하는 겁니다. 안전 재고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생산이 안 끊기겠죠? 늦게 오더라도. 그걸 또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주문을 합니다. 이때 다 없어지거나 주문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지? 바로 일주가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한 달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없어지기 한참 전에 오더해야지 제때 도착한다는 거지. 모든 제품, 완제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간 컴포넌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을 고려해서 이때. 그러면 여기 200개가 다 쓰이고 재료가 될 때 오더하는 게 아니고 한 100개쯤 남았을 때 이미 오더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서서히 없어지겠죠. 그동안 제품이 오고 있는 거지. 딱 도착했어. 다시 리프레니시 되죠. 내려오다가 이때 되면 100개쯤 썼어. 그럼 이때 오더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오더 해야 되고. 그러면 요 리드 타임만큼에서 오더해야 돼. 그래서 이 세이프티 스탁 개념과 요 리드 타임 개념을 이해하시면 요 전체 재고 사이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오더 퀀티티가 되겠습니다. 한 번 오더할 때마다 아까 같은 경우 200개가 나왔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큰 내용을 했고요. 생산 일정 부분 한번 볼게요. 생산 일정의 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트 차트와 퍼트 차트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일정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작업별, 태스크라고 하죠. 작업별 소요 시간을 시각적으로 쭉 펼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퍼트 차트는 작업의 덩어리들을 순서별로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후 관계가 있죠. 그걸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자, 간트 차트. 자, 워크 패키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 안에는 각각의 태스크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워크 패키지 제로 같은 경우는 초반과 후반에 이렇게 몰려 있고요. 워크 1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워크 2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 3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일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고객에게 우리가 납기 갖다 줘야 되는 시점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때로부터 이 태스크들을 딱 나열해 보면 언제 시작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좀 늦었죠, 그죠? 고객 납기가 여기라고 하면. 그러므로 지체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알고요. 내가 만약에 3주차가 되었다. 3주차에 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되었는지, 뭘 앞으로 할 게 뭐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트 차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PERT 차트입니다. 순서 개념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critical path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요 라인을 쭉 이렇게 연결해 보면 걸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이 라인 중에 가장 긴 longest 가장 긴 줄을 잡아서 그 줄을 critical path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크리티컬 패스보다 좀 다른 일정들은 조금 짧다는 얘기죠. 그죠? 소요 시간이. 그래서 조금 연기가 되거나 미루어지거나 문제가 생겨도 전체 일정, 딱 엔드 데이트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크리티컬 패스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늘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 크리티컬 패스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건 늦지 않도록. 그죠? 크리티컬 패스에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다른 프로세스들이 이 크리티컬 패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크리티컬 패스 안에 있는 일정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일정 관리 툴입니다. 이걸 PERT 차트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가 되겠습니다. 품질 관리. 품질 관리는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쓰고 싶으세요?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을 쓰고 싶으세요? 가격이 비싸다면, 심지어 가격이 많이 비싸도 사실은 좋은 제품을 뭐 고장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건강에 좋은,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위험하지 않은 제품을, 디자인이 좋은 제품을 오래 쓰고 싶은 거죠. 고객 만족, 그다음에 신뢰성, 비용 차원에서도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크랩이라고 하죠. 뭐 폐기하는 것도 많고 수리해야 되는 것도 많고 자원 낭비가 심해요. 근데 품질이 좋으면, 디자인이 잘 되고 품질이 좋으면 비용도 줄어들고 고객 만족, 브랜드 아이덴티티, 신뢰성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품질 관리의 제조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TQM입니다.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이거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하는 거죠. 조직 전체가 품질 개선, 교육, 고객 만족에서 협력하는 그런 프로세스이고요. 이 총체적 품질 관리 안에 다양한 어떤 경영 기술들이 있어요. 처음에 말했던 뭐 JIT, Just in Time이라든지 Lean Production이라든지 Flexible Manufacturing,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죠? 생산 기술 얘기를 할 때 이 TQM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품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기술들이 되겠죠. 자, 이 TQM은 일종의 철학 같은 거예요. 그냥 기술 이야기보다는. 웨이스트를 최소화한다. 웨이스트 없는 프로세스를 한다는 거지. 우리 회사의 목표가 고객 관리다. 그러면 고객 관리, 고객 만족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싹 빼고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것들만 갖다 놓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보면 서랍 안에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그죠? 막 혼잡하게 막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효율성이 안 나오죠. 뭐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효율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목표, 나의 어떤 삶의 목표,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먼저 찾는 거야. 회사가 고객 만족, 뭐 비용 절감 이런 것들 정했다고 쳐요. 그것처럼 내가 뭐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했어.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는 거야. 서랍을 다 뒤집어 엎어. 그래서 새로 끼운 다음에 공부와 관련된 것만 넣어놓는 거지. 그 외 나머지는 다 뭐로 본다? 웨이스트로 본다. 그게 TQM 개념입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넣어서 공부에 도움되는 그 물건들로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공장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지. 생산 현장에서도. TQM은 그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다 빼는 것. 린하고 유연성 있게 빼는 것들. 그걸 이제 TQM 개념이라고 봅니다. 자, 품질 보증 기법이 ISO 9000 국제 품질 보증 표준, 그 다음에 식스 시그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식스 시그마는 통계적 공정 관리, statistical production control 이라는 게 있어요. statistics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품질 관리할 때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자, statistics는 이거죠. 이게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이렇게 뭐 자연의 현상이에요, 이건.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옆으로 갈수록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 양쪽으로 합쳐서 68.2% 정도 되는 요 정도 범위를 우리는 원 시그마라고 봐요. 원 시그마. 자, 요 정도. 자, 생산 현장에서는 뭘까요? 이게 양품, 굿. 나머지가 배드가 나올. 그러니까 원 시그마를 한다. 그러면은 약 68.2%가 오케이, acceptable. 오케이. 품질 관리 오케이. 나머지는 불량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2 시그마, 3 시그마 하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죠? 3 시그마 하면 3 시그마까지 하면 약 99%입니다. 98점 몇 %고요. 그 다음에 3.8 시그마가 99%예요. 그 말은 무슨 말? 100개를 만들면 99개가 양품이고 1개가 불량이라는 얘기죠. 이 정도면 오케이인가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SPC를 통한 품질 관리에서의 목표는 6 시그마예요. 6개까지. 시그마가 3.8이 아니고 끝까지. 그래서 6 시그마는 몇 %냐면 99.99966%. 이게 목표다. 여기까지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99%, 그러니까 3.8 시그마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건의 우편물이 분실되는 것입니다. 3.8 시그마. 99%는. 자, 그런 전체 우편물, 전 세계 우편물 전체 중에서. 근데 6 시그마를 하면 하루에 7건으로 줄어듭니다. 여전히 뭔가 분실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정확도는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3.8 시그마 99%, 6 시그마 99.99966이고요. 그 다음에 2만 우편물 배달,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7개, 그 다음에 자, unsafe drinking water for almost 15 minutes each day, 99%. 1 unsafe minutes every 7 months. 그렇죠? 물의 퀄리티, 그 다음에 5,000 incorrect surgical procedure, 1.7 incorrect operations per week입니다. 99% 높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일주일에 모든 외과 수술 중에 5,000건의 의료사고가 발생. 이게 억셉트블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중요하다. 우리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토로라 케이스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1980년대에 모토로라가 지금은 이제 뭐 뱅크럽트한 회사지만 제품 결함률이 처음에 높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 시그마를 적용하고 통계적 도구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규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결함률이 100배 감소. 그렇죠? 밀리언에 100만 개의 3.4 불량 디펙트가 났었고 연간 1.4 빌리언 달러스. 그죠? 의 비용 절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 절감과 그다음에 제품의 품질의 향상이 있었던 거죠. 자, 이래서 품질 관리의 방식 그리고 품질 관리의 중요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관리는 원자재, 노동력, 자본 등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최적화의 과정이고요. 제조업 서비스 모두 적용이 됩니다. 생산 공정은 연속 대량 생산과 간헐적인 그죠? 단속 생산 있습니다. 맞춤 생산이라고 하죠. 구분되고 기계화, 자동화, 캐드캠 기술 발전을 통해서 효율성, 유연성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관리는 장기, 중기, 단기 생산 계획 그리고 재고 관리, 일정 관리 등을 통해서 비용 절감, 운영 최적화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는 고객 만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ISO나 식스시그마 방식 TQM을 통해서 종색 품질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확도 그리고 불량률을 굉장히 낮추고 최적화된 생산, 비용 절감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할 문제. 생산 공정의 선택, 연속 공정과 간헐적 공정 중 어떤 공정이 더 적합한가요? 어떤 상황에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대량 생산의 발전이 소비자의 생활 수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최근 4차 혁명 이후에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생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비즈니스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은 무엇인가요? 품질 관리의 중요성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목표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3차 시간이 좀 길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영학 원론 10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